안녕하세요, 갓셀러입니다. 쿠팡에서 로켓크로스 물류 처리 비용에 관한 변경 내용이 떴죠. 이 내용들이 저희 판매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상을 1부, 2부로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나오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대안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포인트를 찝어서 읽어드리고 내용을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년 1월 6일부터 한다고 하네요. 지금 2024년 12월이니까 내년 초에 좀 바쁜 거 연초 지나가면 바로 시작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입출고 배송 비용, 한마디로 배송비죠. 배송비가 당연히 올랐겠죠. 두 번째는 보관비가 바뀌었습니다. 보관하는 비용이 짧아졌죠. 짧고 보관비를 부과하겠다. 세 번째는 반품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반품비를 무료로 해줬는데 반품비를 받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안 팔리는 거에서 반출하면 반출비도 받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입출고 비용이 3단계였습니다. 소, 중, 대로 나눴었는데 이거를 6단계로 나눠서 더 세분화해서 돈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보관비는 원래 60일 무료였습니다. 60일 무료. 근데 액세서리, 의류, 신발 에 대해서만 45일 하고 그 외에는 30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일에서 30일로 줄었다는 얘기죠. 다만 요 액세서리, 의류, 신발만 45일이고 나머지는 30일로 하겠다는 거죠.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것은 4월 1일부터 보관비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반품비죠. 반품비는 원래 저희가 공짜로 반품을 해줬었는데 반품비를 완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개까지 무상으로 준다. 20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반출. 저희가 물건 잘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 반출을 시도하는데요. 반출이 저희한테 물건이 착불로 오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 착불비만 들었었는데 아예 반출하는 거를 개당 얼마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20개만 공짜로 해준다는데 20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시면 입출고비가 기존의 소중대에서 1,750원, 1,800원, 2,400원 이렇게 부과했는데 변경된 게 뭐 이렇다. 근데 지금은 프로모션을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스몰이 극소형, 소형으로 가죠. 극소형, 소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을 중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 라지를 3개를 더 나눴어요. 대형 1, 대형 2, 특대형. 그래서 이렇게 6개를 더 부과했는데 요것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세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싼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래 변경 전에도 프로모션을 했었죠. 지금도 프로모션을 합니다. 프로모션을 해서 금액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관비가 이랬었는데 60일 무료면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내년 4월부터는 45일, 나머지는 30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반품비는 반품 회수비랑 반품 재입고비를 합친 거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일단 프로모션을 정합니다. 프로모션 비용을 해주겠다는 건데 대충 저희가 극소형, 소형이 많으니까 775원, 675원 이런 금액인데 부터라는 거죠. 부터. 그 뒤에 자세하게 더 나오는 비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터니까 여기 금액 플러스 반품 재입고비 300원부터죠. 그러니까 300원부터 얼마다 이거를 더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출비는 이제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 한 개당 300원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비용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전부 다 내년 1월 6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다만 보관비만 4월 1일부터죠. 그리고 여기 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출고비, 배송비. 한마디로 배송비죠. 배송비는 27년 1월 31일까지 프로모션 할게. 그리고 새로 생긴 반품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관비 이런 거는 26년 1월 31일까지만 할게. 그러니까 지금 24년인데 반품하는 비에 대해서는 1년만 더 프로모션가로 하고 그 뒤로부터 올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비에 관해서도 27년까지만 프로모션비하고 그 뒤에는 프로모션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리고 후내년에도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로 갈수록 더 사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를 좀 더 읽고 비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서 반품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했었죠. 사실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쿠팡이 100% 잘못한 경우만 하는 건데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너 나가,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악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비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년 1월 6일부터 돼 있다. 그럼 배송비가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뭘 첫 번째로 보냐면 여기를 반드시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극소형,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나? 저희 수강생들한테 드리는 마진 계산기죠. 마진 계산기를 보면 쿠팡 수수료 자체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긴 변동된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스몰, 미디움, 라지 원래 3개였다고 했죠. 여기에서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일 때 스몰이고 이런 사이즈일 때 미디움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로 50cm, 가로 32.9,
세로 30.9, 3개 이 변이 이하면, 그리고 5kg 이하면 스몰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크기 이하지만 10kg가 넘으면 미디움이었다. 그리고 1번 바구니에 3개 이상 적재가 가능해야 된다. 근데 여기가 3개 이상 적재가 안 되고 초과를 하면은 미디움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니면 무게를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1번 바구니에서 3개 이상 적재가 가능하거나 5kg 이하면 스몰. 그 다음에 1번 바구니에서 3개 이상 적재가 가능했는데 무게가 5kg 초과됐다. 그럼 미디움인 거죠. 그리고 1번 바구니에서 3개가 아닌 2개 이하 적재됐다. 그럼 미디움이죠. 그 다음에 2번 바구니에 적재 가능하다. 이것도 미디움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20마리 썼는데 극소형, 소형, 가로, 세로, 높이 합이 80cm 이하면 극소형, 그 다음에 80초가 100이면 소형, 그러니까 중형,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게도 2kg 이어야 되고 소형도 2kg에서 5kg 사이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되면 상해 사이즈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80cm 이하인데 무게가 2.5kg다. 그럼 하나가 나갔죠? 초과됐으니까. 그러면 소형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소형은 이 사이즈와 무게다. 중형은 이 사이즈와 무게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형인 것을 극소형, 소형으로 나누어서 소형 중에서도 좀 큰 소형한테는 좀 더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중형은 그대로 중형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은 1, 2로 나누고 특대형으로 나눠서 3개로 세분화해서 대형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훨씬 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별 사이즈 리포트를 클릭해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되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의 제품이 지금 극소형으로 분류됐는지 소형으로 분류됐는지 중형으로 분류됐는지 다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본인이 팔고 있는 제품이 어느 사이즈로 분류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출고비, 배송비를 볼게요. 입출고비랑 더하기 배송비를 더해서 이게 한마디로 배송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품당 하나만 부과된다. 동일한 상품이 여러 개 판매되면 합포장이 가능하면 한 번만 부과할게. 근데 합포장이 불가능해. 그러면 배송비 부과한다. 사실 큰 사이즈가 합포장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정확한 거는 여러분의 제품의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카테고리를 모르니까 제가 예시를 2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하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하다. 잡한데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런 걸 들어갔다. 잡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보통 극소형 아니면 소형으로 많이 분류되죠. 가격이 그러면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3,100원이나 3,300원 정도인데 그럼 이전에는 얼마였냐? 이전에 분류된 것은 액세서리, 기타 액세서리로 분류됐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로켓크로스 배송된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이렇게 가격이랑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액세서리, 기타 액세서리였다. 예를 들어 보면 이건 그 전에 준 겁니다. 액세서리, 기타 액세서리였다. 그러면 그 전에 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구간이 2,150원이나 2,350원이었다. 근데 지금 얼마다? 극소형으로 분류되면 3,100원, 소형으로 분류되면 3,300원. 그러면 가격이 많이 뛰었죠? 여기 보시면 2,150원에서 3,100원 아니면 3,300원, 1,000원에서 1,200원에 뛰어오른 거죠. 그 정도로 금액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배송을 한 개 할 때마다 내가 배송비가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는 거죠. 이걸 예를 들면 다른 걸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스포츠 레저다. 스포츠 레저인데 지금 한창 겨울이죠. 겨울인데 잡하다.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잡하다.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전에는 스포츠 레저, 스포츠 용품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카테고리 분류를 보면 스포츠 레저, 스포츠 용품. 스몰 위주로 볼게요. 5,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많으니까 2,550원이었어요. 2,550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만원에서 20,000원 사이. 극소형으로 분류되면 2,900원. 소형으로 분류되면 3,400원. 아까 얼마였다고요? 2,550원이 2,900원이나 3,4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400원에서 900원 오른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400원에서 900원이 오르거나 아니면 1,000원에서 1,200원이 오르거나 대략적으로 최소 제가 봤을 때 평균 1,000원 전후로 오르는 것 같아요. 건당.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물건을 팔 때 배송비가 1,000원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더 사악한 거는 이전에 돼 있는 것은 이렇게 4만원, 5만원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 세분화되어서 지금은 5만원, 6만원, 10만원까지 다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주로 이 사이즈가 많긴 한데 지금 새로 생긴 걸 보시면 대형 1, 대형 2, 대형 3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비싸고 큰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 카테고리를 파시는 분은 완전 거의 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4,700원에서 거의 8,700원까지 올랐어요. 이전에 대형이 보시면 대형 값이 이렇게 별로 안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4,000 몇백 원에서 이 구간을 보시면 5,000 몇백 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는 이 대형 2만 와도
이 비용이 6,600원에서 8,700원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대형 2, 대형 3이 엄청 올랐다. 그리고 소형, 극소형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1,000원 전후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관비죠. 보관비를 보시면 CBM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일 때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 와이셔츠가 가로 0.26, 세로 32, 높이 5cm야. 그럼 이거는 0.004 CBM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이 1 CBM 안에 셔츠가 250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250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높이 1m인 박스에다가 와이셔츠를 250장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싼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그 구간을 얼마 받겠다? 60일이 초과되면은 1CBM당 하루에 2,500원을 받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75,000원인 거죠. 그리고 이 와이셔츠는 0.004 CBM이기 때문에 하루 10원꼴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m, 1m, 1m면 120개도 안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절대 이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일에서 120일 된 거를 1CBM당 2,500원을 물리겠다. 그런데 120일에서 180일 정도 보관하는 거는 1CBM당 3,000원을 물리겠다. 이거는 9만원인 거죠, 한 달에. 180일 넘으면 한 달에 15만원 부과할게. 이렇게 1CBM당 보관비 자체도 1CBM당 한 달에 75,000원이니까 일반 3PL 회사에 비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 몇 배 비싼 가격입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배 이상 금액 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관비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60일, 120일을 따는 게 아니죠. 앞으로는 31일, 60일부터 돈을 물리겠다는 거죠. 일반은 31일부터 물리는 거고 신발 이런 것들은 45일 이후부터 물린다고 했죠. 4월 달부터 물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4월 1일부터 여기에 해당되면은 45일, 나머지는 30일이다. 이렇게 해서 보관비에 대해서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품 회수비. 이게 아예 새로 생겼죠. 반품비를 원래 공짜로 쿠팡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다 받겠다는 겁니다. 매월 20개라는 거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거를 보겠습니다. 자파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선택을 했었죠. 선택을 해보시면 아까 이 구간이었죠. 15,000원에서 2만원인데 보통 극소형이나 소형일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많이 하잖아요. 뭐 15,000원, 2만원 사이. 그러면 1,000원 아니면 1,025원 아니면 1,075원이 부과될 거예요. 이렇게 부과됐는데 이 반품비가 반품 회수비랑 재입고비까지 합친 금액이죠. 그러면 15,000원에서 아까 2만원 사이면 800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없던 돈이 이렇게 부과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여기 구간을 이 제품을 만약에 판다. 내가 자파를 팔고 있는데 이 구간이다. 그러면 내가 극소형이면 1,025원, 소형이면 1,075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이 구간이면 1,800원. 그러니까 제가 1,800원이 갑자기 한 개마다 부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아까 전에 봤던 그 카테고리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레저를 했었죠. 지금 한창 스키 시즌이니까 스키 자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글 같은 거를 막 했다. 이렇게 치면 여기서도 만약에 많이 선택하는 구간이 여기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다 카테고리가 다르고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금액만 대충 많이 하시는 거를 예로 들게요. 950원에서 1,100원이다. 여러분들 여기 속하면 950원, 여기 속하면 1,100원인데 대략 뭐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반품비가 재입고비까지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 1,000원 더하기 1,800원. 역시나 건당 1,800원 내가 안 내도 될 금액이 건당 1,800원이 부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 거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평균 뭐 1,800원 전후겠죠. 뭐 어떤 건 1,500원이고 어떤 거는 1,800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 겨울 상품이 대략 제가 뭐 한 3만 건 팔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석 달 동안. 11월, 12월, 1월 동안 3만 건이 나왔다. 평균 뭐 계절 상품의 반품률이 10%라고 칩시다. 그럼 3만 건에 대해서 3,000건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1,800원이 부과됐다고 칩시다. 만약에 올해까지는 반품비가 부과가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안 내도 되는 거지만 만약에 다음 계절 에 제가 물건을 팔았다고 하면은 다음 계절 때는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죠? 540만원. 제 마진에 180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매달. 제가 석 달 동안 반품비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18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품비에 대해서만 매달 180만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 저 정도 판다면. 그러면 배송비에 대해서는 아까 얼마였죠? 배송비도 평균 얼마가 불어났죠? 프로모션 가를 해도 대략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불어났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배송비도 1,000원에서 1,200원이 불어났다. 그리고 반품비에 대해서도 건당 평균 1,800원 정도 전후가 불어났다. 근데 내가 3만 건을 팔아서 10% 반품률이라면 3,000개 곱하기 1,800원에서 석 달에 540만원을 더 손해간다. 한 달에 180만원을 더 개원해야 됩니다. 제가 반품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동일 상품 여러 개가 한 번에 반품되면 한 해만 부과될게. 5개 주문 갔는데 5개가 반품되더라도 한 번만 부과할게. 뭐 이거는 뭐 많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이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20개 정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쿠팡 귀체일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규칙이라는 거는 5배송이나 배송 중 상품 파손 뭐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물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 보상 혜택, 이거는 재고 손실 보상, 이거 제가 앞에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손실 보상금인데 이것도 뭐 크게 뭐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반출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절이 끝났거나 잘 안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 반출을 할 때 건당 얼마를 부과할게 라는 내용이에요. 건당 얼마? 300원을 부과할게. 내가 반출을 100개를 시키면 3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나한테 올 때 그 택배가 착불로 날라오죠. 그래서 그 금액도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반출을 하는 거는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반출을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저희가 재고를 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안 생기는데, 보통 이렇게 제품이 반품이 됐을 때 상중하를 나눠서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제품이 좀 덜 팔려서 그런 거를 반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관해 놓으면 보관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출을 할 때 생기기 때문에 반출비에서도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에 이제 이 카테고리를 줬었거든요. 소중대 했을 때, 스몰, 미디엄, 라지 했을 때 아직 요 카테고리는 쿠팡에서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공하면은 제가 이렇게 10만원 구간까지, 그리고 극소형, 소형, 그 다음에 중형, 대형 1, 대형 2, 초대형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마진 계산기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검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품 해소비도 있고, 그 다음에 배송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재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여기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한 대안 및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